너 설마 여태까지 내가 해준 김치랑 반찬들 팔았던 거니? 너니가 먹은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연수는 고개를 떨구며 어쩔 줄을 몰랐죠. 정말 맛있게 먹고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만들어서 줬더니 뒤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 어머님, 아니에요. 저도 먹고 있어요. 이건 설명드릴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고 비닐에 쌓여 있는 묶음을 확인하니 김치와 반찬들이 포장되어 있었죠. 연수는 고개를 숙였고 전 한숨을 쉬며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65세 전순자입니다. 전 용인 조그만 단독주택에 남편과 소소하게 텃밭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하나 있는 아들은 5년 전 결혼시켜 며느리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교직에 있다가 정년 퇴직했고요. 전 회사 영양사로 오래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소소하게 남편과 노후 생활을 즐기며 생활하고 있었죠. 한평생 영양사로 일했다 보니 먹는 건 신경 써서 먹고 있어요.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텃밭 키우는 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직접 키운 야채들로 건강한 밥상을 주니 남편도 좋아하고요. 심심할 땐 시장에 나가 필요한 물품도 사오며 그렇게 생활한답니다. 아들 내외는 자주 오진 않지만 제가 한 번씩 연락은 해요. 반찬이 떨어질 때쯤 됐다 싶으면 와서 가져가라고 하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강요는 아니고요. 아들 좋아하는 반찬과 며느리 연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해 놓죠. 이것도 나름 뿌듯하답니다. 그저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매년 김장 때면 배추를 사다가 절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도 한번 배추를 심어봐야겠다고요. 내가 키운 배추로 김장을 하기 시작한 게 2년 정도 됐어요. 배추를 키우고 뽑아서 다듬고 하는 일은 늘었지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절인 배추를 쓰면 더 좋지 않냐고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일은 반으로 줄죠. 배추 절이는 게 얼마나 힘들게요. 하지만 아직 제가 힘이 있으니 직접 하고 싶었어요. 절인 배추는 복불복이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11월 초 김장을 하기로 한 날에 아들 내외가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와 남편은 한창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일찍 왔구나, 어서 오너라. 재현이가 짐을 내려놓고 바로 저희 쪽으로 왔어요. 올해 배추는 어때요? 작년처럼 좋아요? 응, 올해도 배추가 너무 잘 됐다. 속도 꽉 차고 맛도 좋아. 이번 김장도 잘 될 것 같아. 그때 연수도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어머님, 올해는 몇 폭이나 돼요? 올해는 70폭이 했어. 작년에 50폭이 하고 나니까 좀 모자른 것 같아서 너희들이 잘 먹는 단소리에 조금 더 심었어. 너희 엄마 100포기 하자는 소리에 너랑 연수 기겁한다고 해서 내가 70포기만 하라고 했다. 잘했지? 100포기요? 저희 4명인데요. 엄마 욕심 너무 부린다. 아빠 좀 말려줘요.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너희 준다고 반찬도 엄청 해놨다. 내가 옆에서 안 말리면 큰일 날 사람이야. 남편이 얘기하는데 연수는 잘 웃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배추를 다듬을 뿐이었죠. 자, 우리 빨리 절이고 점심 먹어야 해. 절여지는 사이에 속도 만들어야 하고 아빠랑 야채는 다 다듬어 놨다. 오 잘하면 오늘 안에는 끝나겠네요. 재현이가 손을 걷어붙이고 배추를 다듬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연수도 손이 야무지네라 일은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잘 웃진 않았어요. 살짝 한숨 소리도 들은 것 같기도 했어요. 4명이서 다듬고 배추를 쪼개는 건 금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배추를 소금물에 푹 담그고 그 위에 천일염을 치기 시작했죠. 연수가 옆에서 제 일을 도왔어요. 남자들은 그 사이 물을 채 썰었고요. 손발이 착착 맞아서 일은 금방 해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냄비에 수육을 삶았어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연수야, 냉장고에 반찬 준비해 놨어. 가져가서 맛있게 먹으렴. 연수가 냉장고를 열자 눈이 커졌어요. 헉, 어머님, 저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점점 더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좀 손을 줄여야겠다. 너네들이 맛있다고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 다음엔 반으로 줄여볼게. 반도 많죠? 응? 뭐라고? 안 해요.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연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표정은 웃질 않을까요? 요즘 시댁에서 해주는 음식을 잘 안 먹는다는데 아무래도 연수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재현이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마디라도 해주면 저도 안 할 텐데 말이죠.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눈치 없는 시어머니 되기는 싫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지. 자, 이제 우리 점심 먼저 먹어볼까? 네, 어머님. 점심을 간단히 먹고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준비는 계속됐어요. 엄마, 절인 배추도 괜찮아요. 시간도 절약하고 좋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고 너무 힘들면 다시 절인 배추로 하자. 네,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키운 배추로 하는 거니 더 맛있겠죠. 다행히 배추가 빨리 절여져서 김장의 속도는 빨라졌어요. 매번 쉼 포기만 하다가 이른 포기를 하려니 나름 힘이 들긴 하더군요. 김치통을 꽉꽉 채우고 알타리도 야무지게 묻혀서 모든 김장이 끝났습니다. 김장 끝. 모두들 수고했다며 박수를 쳤어요. 얘들아, 늦은 저녁까지 고생했어. 올해도 도와주러 와줘서 고맙다. 당연히 와야죠. 올해도 잘 먹겠습니다. 그때 연수가 수육 한 접시와 배추속을 가져왔어요. 수육 드세요. 어디 고생 끝에 맛있게 먹어볼까? 엄마 올해 김장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치 양념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 나도 오랜감이 좋다. 맛있을 것 같아. 니네 엄마 음식 솜씨 어디 가니? 장모님 음식 솜씨가 다 너네 엄마가 물려받았지. 맞아요. 외할머니 음식이 맛있었던 건 기억나요. 할머니 집 가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계속 주셔서 배가 너무 불렀었는데 어머님 음식이 맛있긴 해요. 근데 전 음식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맛이 안 나요. 나도 아직 할머니 음식 맛을 못 내는 것도 있어. 똑같은 재료로 하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물어봐도 별거 없는데 그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 엄마 그럼 반찬 가게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엄만 전공도 있으시고 음식 솜씨도 좋으니 분명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재현이가 저에게 반찬 가게를 제시했어요. 아니야, 엄만 지금 즐기면서 만들고 있어. 근데 이게 일이 되어버리면 그 맛이 안 날 거야. 평생 공부하고 메뉴를 짜고 음식을 만들고 살았는데 이젠 내 식구만 소소하게 하고 싶어. 난 지금 이게 좋아. 엄마 뜻 알겠어요. 엄마가 좋으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 오늘 하루 김장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연수야 수고했어. 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4명 식구의 김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던 2달이 지났을까요? 전화를 잘하지 않던 연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셨죠? 응나야 잘 지내지. 근데 무슨 일이니? 전화를 다 하고. 아, 그게요. 다름이 아니고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 떨어져서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김장 때 가져간 반찬이 양이 꽤 되기에 오래 먹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벌써 다 먹었다니 좀 놀랐어요. 그걸 벌써 다 먹었다고? 네, 어머님, 저희 외식 잘 안 하잖아요. 어머님 김치랑 부지런히 먹었더니 벌써 다 먹었지 뭐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또 만들어줄까? 네, 그럼 너무 좋죠.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그래, 그럼 주말에 보자. 전 전화를 끊고 서둘러 시장에 갈 차비를 했어요. 여보 어디가? 아, 시장에 연수가 전화 왔어. 반찬 다 먹었다고 반찬해달래. 뭐, 반찬을 해달라고 전화 왔어? 웬일로? 그러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나도 생소해. 일단 시장 가서 반찬거리 좀 사와야겠어. 주말에 온다니까. 같이 가. 나도 좀. 그날 저는 연수의 전화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젠 안 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오랜만에 애들이 온다는 소식에 기쁘기도 했고, 제 음식을 잘 먹어줘서 좋았거든요. 전 시장에서 연수가 좋아할 만한 반찬 재료를 사와서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예전에 일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건강한 반찬의 메뉴를 짜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연수가 좋아할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났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왔어요. 어머님, 연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얘들아 어서 와. 엄마, 저희 왔어요. 재현이와 연수가 반찬통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벌써 이걸 다 먹었어? 네, 어머님, 김치도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이번 김장이 잘 되긴 했어요. 김치도? 연수, 너 김치 잘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제 말에 연수가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죠. 근데 어머님 김치 먹어보니까 다른 김치를 못 먹겠더라고요. 연수의 넉살 좋은 말에 저와 남편은 번갈아가며 쳐다봤죠. 얘가 우리가 알던 연수가 맞나? 반찬도 먹다 보니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제가 재현이를 쳐다보니 재현이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너도 잘 먹고 있는 거 맞아? 연수는 잘 먹는다고 하는데. 아, 그럼 나도 잘 먹고 있지. 열심히. 왠지 재현이는 표정이 그냥 그래 보였어요. 더 물어보려 했더니 연수가 갑자기 끼어들었죠. 오빠도 잘 먹죠. 당연히 그지 오빠. 재현이는 연수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배고프지? 얼른 밥상 차릴게. 그렇게 저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냈답니다. 연수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살가움이 많더라고요. 거기다 반찬을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 오징어 젓갈은 어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전 서울에만 살아서 이런 젓갈류는 잘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이건 너희 아빠랑 젓갈로 유명한 곳에서 직접 사온 거야. 재현이가 이 젓갈만 유일하게 먹거든. 뜨끈한 밥 한 숟갈에 이 젓갈 하나면 밥도둑이지. 맞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오징어 젓갈은 많이 익숙하니까 손이 가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준비했는데 어때? 충분히 먹겠지? 냉장고에 준비해둔 반찬을 꺼내자 연수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지난번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내가 맛있다고 해달라고 한 게 처음이라 더 신경 썼어. 지난번 반응이 영 없길래 내가 너무 막무가내로 주나 싶어서 이번엔 물어보고 안 줘도 된다 하면 이젠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너무 맛있다니까 좀 더 했어. 너무 많이 했나 싶어 연수의 반응을 보니 의외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님 너무 좋은데요? 잘 먹을게요.
반찬통을 가득 안고 좋아하는 연수를 보니 살짝 놀라기도 했어요. 이 정도로 맛있었나? 그래, 맛있게 먹어. 연수가 돌아간 뒤로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 전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 전에 반찬을 줄 때랑은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뭐 아무튼 좋아해주니 된 거죠? 저도 모르게 다음엔 뭘 해줄까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쯤 연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연순이? 네,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나야 잘 있지.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저 김치가 떨어졌어요. 김치가 떨어졌다는 연수의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김치가? 김장김치를 다 먹었다고? 저번에 넉넉히 줬는데? 사실 사무실에 어머님 김치를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갔다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좀 자주 회사에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떨어졌어요. 아, 그래. 내 어머님 김치가 너무 맛있긴 해요. 저번 김장도 잘 됐고요. 혹시 남는 김치 있으세요? 그럼 있지. 언제든 오렴 내가 준비해 놓을게. 진짜요? 어머님, 그럼 주말에 갈게요. 그럴래? 알았어,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저번 김장 담글 때 연수의 모습이 떠올랐죠. 일은 야무지게 잘하지만 표정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시댁에 김장 담그러 가는 일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그리고 연수는 김치를 잘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정말 제 김치에 반해서 김치를 잘 먹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전 바로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재현이니?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연수한테 전화가 왔어. 너네 김치 떨어졌다며? 아, 김치요? 응, 김장김치를 벌써 다 먹었다고 하더라. 회사에 가져갔더니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자주 가져갔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김장김치 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연수가 그래요? 응, 근데 연수 김치 잘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저 이번 주말에 온 데서 반찬 좀 하려고 하는데 재현이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엄마가 해줄게. 엄마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김치 한 통만 가져갈게요. 아니야, 이왕 오는 거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엄마가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너희들 먹는 거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 너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줄까? 엄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자 재현이의 목소리가 영 밝은 것 같지 않아 신경은 쓰였지만 전 이미 음식을 만들 생각에 금방 잊어버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수는 여러 가지를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관심이 생긴다더니 만드는 방법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 저건 어디서 샀는지. 나중엔 연수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반찬하시고 너무 많이 만드시면 모아두셨다가 저희 택배 보내주시면 안 돼요? 택배로? 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 뭐 떨어지면 얘기해. 주말엔 너희도 쉬어야 하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자주 오면 좋지만 확실히 피곤하긴 해서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 뒤로 전 밑반찬은 미리 준비해 두고 그때 담그는 건 보내기 직전에 만들어서 택배로 붙이곤 했어요. 텃밭에서 키운 야채로 만들기도 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만들고 TV를 보다가 유명한 맛집이나 지방 특산품이 괜찮으면 남편과 시간 내서 사러 가기도 했어요. 물론 이 모든 건 재현이와 연수를 위해서였죠.
하나하나 준비해서 반찬을 택배로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연수는 저에게 감사의 전화를 했죠. 오히려 재현이는 전화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집들은 시어머니랑 아들만 전화를 자주 하는데 저인 연수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연수와 재현이가 집으로 올 때면 더 적극적으로 저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재현이의 표정은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인지 물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어요. 누가 보면 딸과 사위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들은 대면대면하고 며느리가 살가우니 오해할 만하죠.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뭐해? 나 아들 며느리 줄 김치 담근다. 또 전에도 김치 담근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는 파김치랑 깍두기였어. 아직도 며느리가 반찬해달라고 전화와? 응, 그저께도 택배 보냈어. 아니, 무슨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해서 보내? 어디 주는 거 아니야? 회사도 가져가서 먹고 그러나 봐. 맛있다고 그러는데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 누가 요즘에 시어머니 음식 가져다 먹어? 착한 며느리네. 잘 먹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즘은 메뉴도 짠다니까? 너 반찬 이렇게 해주는데 용돈은 받고 하는 거야? 용돈? 설마 애들한테 반찬값 받으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된다고? 용돈 안 줘? 너네 두 부부가 돈 버는 것도 없잖아. 근데 계속 반찬을 해주는데 야채는 텃밭에서 키운 걸로 하고 시장에서 사는 건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챙겨줘야지. 그렇게 고마우면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냥 요즘 재밌어. 설마 그 반찬들 친정 갖다 주는 건 아니겠지? 친정에 양을 꽤 많이 주는데도 금방 먹는다며. 그런 얘긴 없던데. 한번 재현이한테 물어봐. 만약 그렇다고 해도 내가 뭐라 하겠어? 좀 나눠 먹는 걸로 뭐라 할 순 없잖아. 그렇긴 한데 난 좀 이상해서 너무 자주 보내는 것 같아서. 알았어. 일단 물어볼게. 그날 친구와 전화를 끊고 난 후 달력을 봤어요. 예전에는 반찬을 보내는 텀이 좀 길었는데 택배로 보내고 나서부터 길이가 점점 짧아진 듯 했어요. 이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택배를 보내죠. 이것저것 재료 준비하다 보면 금세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아이스박스에 준비해뒀던 반찬들과 신선한 야채를 박스에 채워 택배를 보내죠. 오늘도 며느님께 반찬 보내시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 영미 씨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밑반찬 조금하고 밭에서 딴 야채들로 채웠어요. 정말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퇴근하고 나면 반찬 걱정인데 어머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정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어머님을 두셨으니 며느님 복 받으셨네요. 정말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 되셨어요. 내일 도착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우체국을 나오는 길에 남편과 만났어요. 커피 한 잔씩 들고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죠. 요즘 재밌어? 남편이 물어봤어요. 솔직히 재미있어. 퇴직하고 별로 할 게 없었는데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주니까 뭔가 할 일이 생긴 것도 같고 좋네. 일단 애들이 잘 먹는다니까 너무 좋아. 다 큰 애들 언제까지 챙겨줄 건데? 그러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 이번 주 금요일 서울에서 모임 있어. 아,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네. 가야지. 아, 가는 김에 애들한테 잠깐 들려도 될까? 왜? 연수 열무김치 한 단만 담가다 주려고. 못 말린다 며느리 사랑. 금요일 아침 준비해둔 열무김치를 담고 서둘러 서울로 모임을 갈 준비를 했죠. 아들네 집에 잠깐만 들러서 놓고 갈 생각이라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서울 아파트에 도착해서 남편은 주차장에 있고 저만 올라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나 김치 사러 왔어. 106동 502호. 502호? 그건 우리 아들 집인데. 여자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여기 김치가 직접 담근 김치인데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 우리 남편이 좋아해서 자주 애용하고 있지. 김치 말고도 다른 반찬도 맛있어. 지난번엔 젓갈류랑 마른 반찬 샀는데 다 맛있더라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맛있었어.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요. 지난번엔 파김치도 사갔는데 맛있더라고. 곧 열무김치도 올 거라는데 완전 기대 중. 열무김치. 제 손에 든 건 열무김치였어요. 띵.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502호를 향해 가는 여자를 보며 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띵동. 문이 열리자 연수가 환하게 웃으며 여자를 반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치 사러 왔어요. 네, 저번 김치 맛있으셨나요? 이번에도 10kg 맞으시죠? 제가 단골이시라 조금 더 넣었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열무김치 곧 온다면서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곧 올 거라 도착하면 문자 넣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연수야. 제가 부르는 소리에 연수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헉! 어머님. 어머님이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연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새하얗게 질렸죠. 저 그럼. 여자는 연수와 인사를 나눈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너. 설마 여태까지 내가 해준 김치랑 반찬들 팔았던 거니? 너네가 먹은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연수는 고개를 떨구며 어쩔 줄을 몰랐죠. 정말 맛있게 먹고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만들어서 줬더니 뒤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 연수는 제가 흥분하니 제게 뛰어왔어요. 어머님, 안 해요. 저도 먹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건 설명드릴게요. 연수의 말에 전 김치통을 내려놓고 바로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고 비닐에 쌓여 있는 묶음을 확인하니 김치와 반찬들이 포장되어 있었죠. 직접 냉장고를 확인할 거라 생각 못했는지 연수는 그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 아들 재현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연수야, 나왔어. 엄마.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하곤 재현은 저를 쳐다봤어요. 재현이 넌 알고 있었니? 저의 굳은 얼굴을 보고 재현이가 순간 놀라는 듯 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전 아들 재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현이가 제가 화가 난 걸 보고 연수를 향했죠. 연수야, 엄마 왜 저렇게 화가 나신 거야? 흑흑. 엄마 무슨 일인데요? 네. 연수 왜 이렇게 울어요? 연수가 그동안 내가 해준 김치하고 반찬들 사람들한테 팔고 있더라. 그래서 넌 알고 있었니? 저의 말에 재현도 선뜻 얘기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반응을 보니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저 내 음식이 맛있다고 잘 먹는 아들 며느리가 예뻐서 밭에서 열심히 기른 채소들로 반찬들을 해다 줬더니 이런 알량한 짓을 하고 있을 줄이야. 이런 제 말에 재현이와 연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인데도요. 그동안의 제 노력이 허무해졌어요. 아니 대체 왜? 넌 내가 음식해서 주는 걸 안 힘든 줄 아니? 맛있다는 내 말에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메뉴 짜가며 만들었어. 이렇게 뒤에서 파는 줄도 모르고. 난 내가 좋아할 거란 생각에 오늘도 열무김치를 만들어서 왔어. 제 말에 연수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 반찬들 정말 맛있어요. 진짜예요.
이렇게 파른 건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 정말 악의는 없었어요. 엄마 반찬들 사람들 다 좋아해요. 재현이가 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이들의 변명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 한숨을 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젠 그 어떤 반찬도 김치도 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주차장에 내려오자 저의 표정을 보고 남편이 물었죠.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아? 애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 일단 출발해. 가면서 얘기해 줄게.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은 그냥 출발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가면서 모든 상황을 얘기했죠. 김치랑 반찬을 팔고 있었다고? 당신 음식을 먹지도 않고? 남편은 제 말에 놀라 차를 갓길로 세웠어요. 자기네들은 먹었다고 하길래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어. 오히려 내가 해준 김치며 반찬이 비닐에 포장되어 쌓여 있더라. 야채도 소분해서 나눠주는 것 같았어. 남편은 화가 나 씩씩 거리기 시작했어요. 허참 기가 막혀서 그거 맹랑한 애네. 당신 반찬할 때 힘든 건 생각 안 하나 보지? 당신은 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애들한테 음식 해줬는지. 당연히 알지. 그래서 더 괘씸하네.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얼마 전 친구가 전화해서 돈은 받았냐고 하길래 무슨 돈이냐고 그랬거든.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이라도 받을 걸 싶다. 재현이는 알고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올 때마다 재현이 표정이 안 좋았으니까 알고 있었던 거야. 연수가 내 음식을 팔았던 걸 자기 엄마 음식을 가져다 파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날 모임에 가서도 전 연수 생각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중간중간 올라는 오는 욱한 심정에 화도 나고 그랬죠. 그래, 잊어버리자. 이젠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한동안은 재현이도 연수도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 뒤로 전화가 많이 왔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아무런 말도 없이 재현이와 연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너네들이 여기 무슨 일이야?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난 할 얘기가 없다. 너희들에게 너무 실망해서 솔직히 이렇게 보는 것도 힘들구나. 엄마 잠시만요. 연수가 왜 엄마 음식을 팔았는지 그것만 들어주세요. 아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제가 왜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그거야 팔아서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니니? 그때 연수가 뒤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 해요. 어머님,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많이 미우신 거 알아요. 하지만 꼭 아셔야 할 얘기가 있어요. 연수의 말에 전 연수 얼굴을 쳐다봤어요. 벌개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순간 안쓰럽다고 생각을 했죠. 일단 들어가자. 거실에 앉으니 연수가 말을 시작했죠. 처음엔 어머님 반찬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외식도 자제하면서 집에서 어머님 반찬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건 진짜예요. 그러다 회사에서 간식으로 라면을 먹는 직원들이 있어서 어머님 김치를 조금 가져갔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서 김치 맛이 소문이 나면서 어머님 김치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외에도 반찬도 몇 가지 갖다 놓으니 하나, 둘씩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어머님 반찬 가게 하시냐는 소리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땐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반찬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조금씩 어머님이 보내주실 때마다 챙겨갔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때 누군가 저에게 김치 한 포기만 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전 당연히 그냥 드렸죠. 며칠 뒤 그분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친정 엄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입맛도 잃고 끼니를 잘 해결 못 하셨는데
어머님의 김치를 드시고 잃어버린 입맛을 찾았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문자를 받고 어머님 김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단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어머님 반찬을 몇 가지 더 드렸죠. 그때의 그분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친정엄마가 너무 좋아하실 거라면서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죠. 다행히 건강이 조금 회복하셨단 문자도 받았고요. 환하게 웃으시는 친정어머님의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그 뒤에도 반찬이 소문이 나서 조금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어요. 그냥 받기엔 너무 미안하다고 그냥 제 카톡으로 반찬값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럼 정말 소량의 반찬값을 제시했더니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문의에 얼결에 대답을 했지만 이래도 되나 싶은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머님 반찬을 동의 없이 판매하게 된 거니까요. 이게 제가 어머님 반찬을 판매하면서 받은 문자들이에요. 연수가 저에게 건넨 건 사람들이 문자를 보낸 걸 정리해 놓은 파일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반찬을 먹고 엄마의 맛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중에 파는 맛이 아닌 김치의 맛을 오랜만에 먹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해준 김치 맛을 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아껴 먹고 있어요. 감사해요. 고향의 맛을 본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양념하는 반찬이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절대 이거는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맛인 것 같아요. 이 젓갈 반찬에 밥 두 그릇 뚝딱 해치웠어요. 예전엔 집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밥 먹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연수 씨 어머님 반찬 덕에 밥대가 좋아요. 제 음식 솜씨가 너무 없어서 남편한테 미안했는데 이젠 자신있게 반찬 내놓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참 다양한 문자가 많았어요. 반찬 하나에 이런 말이 오갈 수도 있구나 생각했죠. 엄마 알면서도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연수에게 화를 엄청 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 반찬을 돈을 주고 판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저도 연수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죠. 반찬 가지러 올 때마다 엄마가 힘들게 하시는 모습을 보곤 마음은 안 좋았지만 연수가 제안한 말에 저도 생각이 바뀌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물었어요. 제안? 무슨 제안? 연수와 재현이 서로를 한번 쳐다보면서 저희를 다시 봤죠. 엄마의 반찬 가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음식 솜씨를 이대로 묻히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 정도 인정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엄마의 반찬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서울에서 반찬 가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 반찬 가게? 나도 그건 맞다고 생각한다. 당신 반찬 솜씨 아까워. 애들 생각해서 정성껏 만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왔잖아.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만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나도 당신의 반찬 가게 하는데 찬성이야.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놀랐어요. 남편과 재현이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죠. 어머님, 이거 사람들에게 소정의 반찬값으로 받은 거예요. 연수가 통장 하나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적은 금액이었지만 꾸준히 입금되는 게 보였어요. 이익을 취하려고 어머님 반찬을 판 게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의 맛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알리고 싶었고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연수의 말을 듣고 지난번 집 앞에서 마주쳤던 여자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김치를 받으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떠올랐죠.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해요. 엄마 미리 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반찬 가게를 하기엔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어요. 중간중간 주말마다 연수하고 제가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어요. 벌써? 네,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러다 내가 안 한다 그럼 어떡하려고? 이걸 알고 절대 안 하실 엄마가 아니란 걸 우린 알죠.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남편을 쳐다보니 벌써부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어머님, 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버지랑 엄마는 하시던 대로 반찬이나 장 보는 걸 하시면 되고요. 그의 마케팅 쪽은 연수가 할 거예요. 다 준비해 놨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믿고 응원해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좋아, 그럼 한번 해볼게. 당신 음식하는 거 좋아하니 분명 잘 될 거야.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도전을 언제 해보겠어?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하니 해봅시다. 남편이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준다고 하니 안심이 됐어요. 그 전에 연수 널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이런 사정이 있는지 모르고. 안 해요. 말씀 못 드린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죠. 사람들의 반응에 어머님이 힘드신 건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그래, 우리 이 자리에서 다 털자. 그럼 난 뭐부터 해야 해? 우선 사업자 등록부터 하시죠. 그때부터 제 반찬 가게의 도전은 시작이 됐습니다. 엄마의 손맛 순잔의 반찬 가게. 가게는 아이들이 봐둔 아파트 단지 안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곳곳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벌써부터 보이는 듯 했어요. 너무 기대된다는 사람이 많아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새벽에 농수산물 시장부터 남편과 장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때는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어요. 오픈 전부터 무료로 시식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 입소문을 나서 오신 분들도 많았고 인터넷 주문도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연수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지난번 친정엄마께 김치를 가져다 준 직원도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셨죠. 지금도 어머님이 너무 잘 드신다면서 좋아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연수가 인스타에 올린 글도 조회수가 많아져서 택배 물량도 품절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작게 시작한 반찬 가게였지만 남편도 저도 그리고 재현이와 연수도 반응이 너무 좋아 연속으로 놀라는 중이랍니다. 엄마 반찬 가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좋긴 한데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하루에 음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어머님 건강도 걱정이 돼요. 당신 괜찮아? 모두의 얼굴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전 모두에게 한마디 했어요. 전혀요. 난 오히려 신나는데요. 반찬을 사가는 사람들의 기뻐하는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재현아, 연수야, 고맙다. 뒤늦게 이런 기쁨을 알려줘서. 제 말에 연수하고 재현이 서로 보고 웃었어요. 진짜요? 이거 다 연수 생각이에요. 엄마 그건 알아주세요. 전 오히려 어머님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은근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야, 나 너무 재미있게 일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자, 모처럼 마감 시간에 반찬들이 완판됐으니 오늘은 정리 빨리 하고 우리 외식할까? 내가 쏜다. 와, 완전 환영 대환영이에요. 엄마나 갈비 소갈비 사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사줄게. 우리 마감할까? 남편은 어느새 청소 빗자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모습에 저희들 모두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길을 나서면서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져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가 내 반찬을 먹으며 웃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에 내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은 몰랐어요. 앞서가던 며느리 연수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당돌한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아이인 줄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연수는 가게 계산대를 정리하다 내게 말했다. 어머님, 우리 완전 화이팅해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화이팅하자.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죠. 새벽부터 반찬을 하며 굽혀졌던 몸을 쭉 피고 있을 때였어요. 사장님, 오늘 반찬 너무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오늘도 순잔의 반찬 가게는 계속됩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김치 있어요?